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까 새벽 2시 50분에 이제 멧돼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도 일단 제가 아무 메모 없이 방송을 켰는데 지금 서울 서부지법이 난리가 났어요. 일단 성적인 노인네들이 폭도로 변신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방금 전 나온 뉴스로 보니까 지금까지 85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제가 서울의 소리 라이브를 보다가 왔는데 정강훈이 아직도 후문 쪽에서 지휘를 하면서 재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폭동이 쉽게 끝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공수처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 폭도들이 공수처 차량 두 군데를 창문 깨고 타이어 펑크 내고 심지어 공수처 직원 한 명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그게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국민이 헌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윤석열 체포 1차 시도하고 2차 시도 사이에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병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강하게 저항해서 체포를 막으면 그걸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살짝 밀치기라도 해서 체포하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거 폭행이 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돼가지고 그거는 벌금형이 없다고 했어요. 징역형밖에 없는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법률가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아까 새벽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검색을 하니까 이런 변호사들 블로그가 쭈루룩 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니까 뭐 이게 다 징역형이 나오는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자기 변호사 이제 자기가 변호사인데 자기를 만나면 벌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보니까 굉장히 비싼 변호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변호사를 쓴다고 그게 벌금형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그 벌금이 꽤 커요. 거기다 변호사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 깨질 겁니다. 벌금까지 합치면. 어쩌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쪽 유튜버들이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저렇게 강경한 시위를 이어나가는 건요. 그 음모론이 진실이어서가 아니고 그걸 주장하면서 길거리에서 지랄하는 걸 유튜브로 방송하면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동돼 가지고 본인도 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징역 가는 겁니다. 지금 85명 아마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아까 그 서울의 소리 보니까 뭐 유튜버 누가 한 명이 뭐 잡혀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그 유튜버는 얼마를 벌어놓은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벌어놓은 돈 중 상당수가 깨지겠네요. 참 폭동이라니. 이게 수준이라고 하죠. 수준. 응원봉 집회를 가보면요. 핫팩이 넘쳐납니다. 집회 측에 준비한 핫팩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매달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요, 그쪽으로. 그 돈으로 집회책에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박스 또는 몇 박스를 가지고 가서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선결제로 따뜻한 거 마시고 따뜻한 음식 배불리 먹고 응원봉 들고 신나서 춤추면서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 놓은 집회를 이어나가죠. 그 사람들은 대가도 없습니다. 근데 저 성적인 노인네들은 종이컵에 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 그걸로 모자라니까 응원봉 집회 몰래 가서 김밥 훔쳐 먹다가 걸렸죠. 그리고 추우니까 화장실 써야 되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도 안 하고 죽치고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고 어지러 놓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쓰고 개기다가 나간다 그러죠. 그거를 수준 차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리고 응원봉 집회는 그렇게 인원이 많아도 집회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 쓰레기 한 조각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질서 유지만 하면 돼요. 경찰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런데 성적인 노인들 떠난 자리는 쓰레기의 산더미죠. 결국은 폭도로 변하잖아요. 그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컨텐츠에 어젠가 악의적인 댓글이 하나 달렸던데 그것도 당신의 수준이라는 거야. 그리고 명예훼손하고 소수자 인권 침해해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거 경찰이랑 인권위 두 군데 동시에 걸어버리면 당신 굉장히 피곤해져. 경찰 가야 되고 인권위 불려가야 되고 그리고 검찰에서 나한테 전화가 올 거란 말이지. 합의할 생각 있냐고. 나가면 나는 합의할 생각 없다고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벌금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200 이상 나와. 300 넘게 나올 수도 있어.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건 전과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쪽 범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거 대량 멍해질까봐 그쪽 유튜브를 아예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당신들은 이 구독자 조그만한 유튜브에 몰려와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같지 않다 진짜. 여튼 이렇게 극과 극의 수준 차이가 나는 지지자들입니다. 범민주 진영 지지자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시위를 이어나가는데 저들은 저렇게 험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폭도가 돼가지고 드디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부지법 창문 깨지고 벽 무너지고 문 부서지고 간판 부서지고 지금 난립니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고작 그 인원이 통제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아예 그냥 통제 자체를 몰려가서 공격하는 걸로 통제를 해버리죠. 시위를 주도하는 자가. 그게 당신들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수준이라는 거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범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망상에서 좀 벗어나세요. 여튼 폭동 일으킨 새끼들은 뭐 저거가 폭도니까 뒤지든가 다치든가 나는 뭐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진압하시는 경찰분들 그리고 소방관들도 투입될 것 같은데 소방관분들 제발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몇 분 다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가 됐는데 MBC 기자 두 분도 카메라 뺏기고 다쳐서 철수하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큰 부상 없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MBC를 지켜낸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세월호 집회 때 MBC가 집회 현장에 못 들어왔었어요. 그때 편파보도 잘못했다가, 그게 이제 지금 알게 됐는데 그게 이진숙 때문이었다 그러죠. 편파보도 한번 잘못했다가 시위 현장에서 MBC는 언론 아니라고, MBC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정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중립을 되찾은 MBC가 있는 거고, 장악당한 KBS, SBS가 있는 건데, YTN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구린 구석이 있는 권력자는 항상 언론부터 장악하려고 하죠.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개혁도 이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손을 놓고 있었던,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인데 잘못이 있었던 건 잘못이 있었던 거고, 이제는 권력자가 어떻게 바뀌든 어떤 방법으로 바뀌든 언론은 못 건드리게 빨리 법안을 발의해서 언론 지형이 좀 평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공의 이재석 앵커가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던데, 저도 이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기계적 중립, 이 부분도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을 언론이 보도할 때부터 이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이 100개면 한 90개, 95개는 이런 의견이고, 뭐 5개, 10개는 이런 의견인데, 마치 이게 1대1 등치인 것 마냥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라고 보도를 한단 말이죠. 지금도 자꾸 찬반 시위라고 해요. 찬반 시위, 탄핵 찬반 시위. 지금 탄핵 찬성 시위하고 탄핵 반대 시위하고 규모가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시위 문화도 보도를 해야죠. 외신은 그거 보도하는데, 지금 응원봉 집회 문화하고 저 성적이 노인들 문화하고 대조해서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죠? 1대1이 아닙니다. 왜 꼭 태극기 집회 1명, 응원봉 집회 1명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마이크를 쥐어줍니까? 마치 반반인 것 마냥. 그래서 그 문제도 저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조금 제기하려고 합니다. 여튼 뭐 윤석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10일 동안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고, 뒤에 10일은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게 될 건데 뭐 잘 되겠죠. 지금 이거는 혐의가 너무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 명확해서 뭐 사실관계 따질 그것도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건 알고 계시죠?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피의자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이들이 말을 맞추고 똑같은 내용을 말해서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이 사람들이 군인이고 그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못 받게 될까봐 연금 지키려고 입 맞춰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어떻게든 그 헌법재판소 2차 변론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그걸 한 번 더 들어봤어요. 한 번 더 들어봤는데 그거 도저히 요약이 안 됩니다. 도저히 요약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그게 저쪽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를 총망라한 것 같아요. 총망라한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들을 때는 헌법재판관 입장에 빙의해서 그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속이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분들. 그 내용이 엉망인 걸 떠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사재판에서도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워딩으로 바꾸면 재판관들한테 이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너네 따위가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해? 하는 말이잖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변론할 때 윤석열 변호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쟤네들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매기를 한 거구나. 쟤네들은 그 국민의힘의 엑스맨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론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윤석열 편에 설까 말까 고민했던 재판관이라면 변호사의 그 변론을 듣고 마음을 싹 돌릴 것 같아요. 저 새끼가 이러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글쎄요. 윤석열이 후속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40분 동안 떠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게 중계가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제 생각에 40분 동안 아무 말 대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 영장 판사를 부글부글하게 만들었을 게 저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쩌면 헌법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건 생중계가 되니까 그 아무 말 대잔치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김용현과 윤석열 사이의 개싸움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개꿀잼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민동기 기자님은 이제 헌법재판소 생중계도 꿀잼이지만 그 아침에 하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도 개꿀잼이라고 하는데 저 그걸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 천하람 개소리 하는 것도 뭐 별로 안 듣고 싶고 그 구석은 뭐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썰 전에 또 이준석한테 마이크를 쥐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준석 정치하기 전부터 저거 사람 새끼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나비 넥타이 메고 썰전 나와가지고 그 입으로 배설하던 거 듣고였기 때문에 뭐 썰전도 그닥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엊그제였나? 썰전에 또 이제 전원책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배설을 하더라고요. 요즘 국민의힘 쪽은 패널이고 의원이고 뭐 내각이고 간에 전부 다 입으로 말을 해야지 왜 입으로 똥을 싸는지 모르겠어요. 참 나경원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권영세도 그렇고 뭐 주진우 의원 기자님하고 헷갈릴라
이런 사람들 가끔 이제 발언하는 거 보면 그건 말 아니에요. 그거 똥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설이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같을 때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진 않은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루 동안 뉴스의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개소리라고 하면 걔한테 미안하다. 그 입으로 배설하는 걸 제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고 싶으시면 그 며칠 전이었지? 사흘 전이었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나경원이 질의하는 걸 들어보시면 알아요. 야, 미니모가 이걸 다 들었어? 방송하려고? 와, 진짜 힘들었겠다 하실 겁니다. 아니면 뭐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 법사위 주진우 의원이 질의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 좋지. 그거 들을 때마다 아씨 내가 이걸 다 들어야 돼?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진짜 심리적으로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꾹 참고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기왕 하기로 한 방송인데 열심히 잘해야죠. 여튼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고 지금 서부지법의 상황이 빨리 좀 정리가 돼서 다 잡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것도 그 정광훈을 저거 선동으로 어떻게 잡아 놓을 수는 없나? 선동하고 있는 그게 지금 라이브로 찍히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의 소리 기자님도 카메라를 다른 데 두고 뭐 핸드폰이나 다른 걸로 찍고 계신 것 같아요, 몰래. 왜냐하면 뭐 MBC는 지금 기자님이 카메라 뺏기고 폭행당해가지고 응급실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동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 폭동을 선동한 무리들도 어떻게 빨리 체포돼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아까 제가 뉴스 하는 데가 없어서 연합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85명이 체포됐다라고 기사가 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 방모자랄라. 여튼 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서부지법만 85명이면 공수처 차 2대 박살나고 한 분 폭행당한 것도 또 여러 명일 건데 대충 100명은 되겠네요. 전부 다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폭행당한 공수처 직원분도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합의를 하면 벌금이 뭐 5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전과가 안 생겨요. 합의를 안 해주면 전과가 생기는 거고, 이름이 너무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뭐 징역형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 저그가 지지하는 뭐 멧돼지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으니까 뭐 사이좋게 거기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분 뭐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면 뭐 몇 년 살다 나오겠지만 멧돼지는 거기서 늙어 죽을 거라는 거.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이 집행이 안 되고 사면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거 사면 못 해주게 하는 법안 발의한다 그랬으니까 뭐 사면 없이 지금쯤이면 알코올 금단 증상 때문에 슬슬 미쳐갈 때가 될 것 같은데 꼬라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나는 저 변호인 접견할 때 변호인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생수통 같은 거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도 남아 저거. 아이고 여튼 범민주 진영 유튜브는 요즘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밝아요. 체포되고 이제 구속영장 심사까지가 어제의 분위기였는데 오늘이 일요일이어가지고 뭐 특보라도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일요일에 방송하는 데가 스픽스는 가끔 하더라고요. 스픽스는 가끔 하고 박시영 TV, 최강욱 TV는 그 녹화했던 거를 방송하기 때문에 뭐 이거 윤석열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딱히 뉴스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오늘 뉴스가 많으면 이 친절한 미니모가 월요일 아침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고 내일 아침 방송은 하겠지만 월요일이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아마 아침 방송은 없을 것 같고요. 월요일 하루 동안 엄청 큰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월요일 밤에 제가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에 뭐 그닥 큰 뉴스가 없으면 화요일은 어지간하면 항상 휴방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저 내일 쉬고 나면 저 2주 동안 못 쉬어요. 우리 직원 한 명이 그거 집에 다녀온다고 한 보름 정도 가게 없기 때문에 못 쉬어요. 내일 쉬고 나면 2주를 못 쉬고 3주째 쉬기 때문에 힘들어. 설 연휴까지 끼어있는데 이게 뭔 짓이야. 대신에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휴가를 받을 예정이라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버텨야죠 뭐. 여튼 서부지법이 그 폭도들은 뭐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그래 경찰 한 분이 방패를 뺏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방패 가지고 창문 깨고 난리가 났던데 옛날에 이제 시위 민주화 운동 때 시위 진압할 때 경찰이 제일 크게 혼나는 게 방패 뺏기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패 뺏긴 경찰분 뭐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좀 그분도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폭도들은 죽든가 살든가 다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고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부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뭐 경찰 1000명 투입 뭐 이런 기사도 나던데 여튼 진압 잘해서 강력하게 진압하세요. 진압 잘하셔서 다치지 마시고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인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